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황정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황정민 씨를 특별하게 모신 것은 뭐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질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봉 직전이긴 한데 네네. 지금 기분으로는 좀 어떠세요? 기자분들과 이제 시사회, 일반 시사회 했을 때 참석하신 이제 관객 여러분들은 네. 굉장히 좋아하셔요. 네.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렇죠. 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화가 된단 말이야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만이 다음 제 영화가 아니라도 다음 영화가 한국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네. 안심하고 극장에 찾아올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 이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더 재밌었고요. 인질이라는 영화는 일단 딱 보고 나면 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영화를 찍는다는 건 다 고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는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묶여서 네. 그 묶여 있는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는 황정민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갈까, 네. 그런 감정들을 아주 미묘하게 잘 보여드릴까가 제일 중요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솔직히 군함도 때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뭐 다 힘들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렇겠네요. 거는 뭐 조금 괜찮았어요. 인질범들하고 이제 연습하고 막 작업했을 때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정말 조화롭게 이렇게 단단한 하나가 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연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힘드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네. 힘들긴 했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지? 그래요. 네. 내가 다시는 묶이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랬었죠. 뭐. 연기가 한 80%였고 한 20% 정도는 실제 실적이 반영된 그런 표정이었겠네요. 네. 그러네. 사실 이제 이 영화에 처음 결심하실 게 제일 힘들지 않으셨을까? 저는 처음 듣는 순간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는데? 누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만 할 수 있다라면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본을 딱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대본이. 너무 짧아서 이거 영화가 돼? 할 정도로 간결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대로 듭니다. 일단 러닝 타임이 98분밖에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영화가 무슨 플래시백 같은 것도 없고요. 그 제가 일단 이 영화를 만든 어떤 목표 같은 것이 보이는 느낌이 있었던 지점이 있는데 가족을 아예 휴가를 보내버렸어요. 보통 유괴를 하거나 인지를 이렇게 해서 납치를 하게 되면 가족과 협상을 하면서 가족들이 막 슬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아예 휴가를 보내버려가지고 영화에서는 아예 접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영화가 더 간결해진 느낌이 있는데 초반에 대본에는 그게 이제 가족이 있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더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없애자. 네. 왜냐면 가족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되게 리얼하게 찍을 건데 그럼 실제 우리 집사람이 나와야 돼?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행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가뜩이나 이 영화는 이제 100%의 황정민에 대하여 이런 영화인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연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재밌겠다라고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부담 같은 걸 많이 느끼셨어요? 초반에는 그냥 좀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재밌겠다. 안 그래도 뭐 황정민 영화 뭐 나오면 지겹다 그러는데 오케이, 지겨운 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납치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납치를 당했다라는 가정하에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정한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진짜로 납치를 당했으면 내가 어땠을까? 계속 묻는 거예요, 저한테. 네.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그 시나리오의 얘기가 기본적으로 틀거리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접점에 황정민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실제 이런 상황이면 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근데 왜 대본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님하고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 영화는 정말 이상한 게 맡아야 될 캐릭터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캐릭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가 문제일 것 같고 맞아요. 캐릭터랑 자기 사이에서 애초부터 너무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걸 떼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묘하게 이제 관객분들께 티나지 않게 네네.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거죠. 초반에 황정민이구나라고 해서 또 잡혀서 그 다음부터 인질이 된 황정민을 보는데 저게 진짜 황정민인지 아닌지는 네. 이미 이제는 물 건너가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약간 이제 좀 더 장면 위주로 여쭤보게 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황정민 씨가 실제 모습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래 기억하는 게 사실은 청룡영화상에서 네네네.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회자되는데 그게 이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네네.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여태까지 실제로 황정민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모자이크 돼서 쫙 제목까지 네네네. 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순간 이것을 영화라기보다는 바깥의 황정민을 보는 네네, 거잖아요. 그쵸. 더군다나 이제 초반에 황정민 씨의 모습이 실제 영화 그 개봉기 황정민 씨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본인에 맞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된 거죠. 그게 다. 네. 영화에 등장하는 약간 셀프 디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처음 상경해서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하고 그리고 뭐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얼굴만 빨갛다고 네가 무슨 배우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도 지금 편집됐는데 네네. 대사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쨌든 이 연극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보통 이제 딴따라라고 못하게 하고 네네. 막 섹스피어 대본들 막 보는 앞에서 찢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힘이 그렇게 센 걸 처음 알았다며 이런 얘기들을 왜냐면 대본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네네. 그걸 한 손에 빡 찢는 게 왜 놀랐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었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론을 하는 장면이 사실은 장르적인 장면인 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장르 영화로 꽉 짜여져 있지만 그 장면에 무슨 감정적인 진실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우리가 아는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감각과 영화 속의 상황이 너무 잘 맞아서 이제 흥미롭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초반의 설정에 이제 밤에 편의점에 특히 이제 매니저까지 보내고 거기서 이제 편의점에 알바하는 친구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 홀로 나와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이상한 범죄자가 3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그래서 그 장면의 리얼리티가 굉장해요. 평상시에도 약간 팬들이 너무 감사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또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그럴 경우에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영화가 이야기가 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원래는 대본에는 그냥 피한다였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평소 때도. 아 그래요? 네. 그냥 쌍욕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이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상대는 3명인데다가.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치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전기 충격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납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연기는 묶여서 영화의 전반의 한 절반 정도를 연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패턴이 비슷비슷하니까 네. 얘기나 하는 것들이 비슷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진짜 꽉 묶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 늘 하고 나면 피멍이 이렇게 계속 늘 피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순간순간에 오는 디테일들이 좀 살아요. 만약에 그걸 좀 그냥 느슨하게 했다면 좀 비슷한 패턴이었겠죠. 또 하나 그 공작 영화를 찍으면서 김정일 앞에서 대사할 때 차렷 자세로 대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차렷으로 하는 감정들을 이미 조금 공부를 해서 그런지 훨씬 더 조금 여기서는 조금 편했긴 했어요. 물론 감정은 되게 틀리긴 한데 공작 때는 그걸 처음 경험을 해봐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오히려 여기는 실제로 묶여서 하니까 훨씬 더 조금 감정적으로는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많이 쪼갤 수가 있어가지고 편했어요. 필감성 감독님이 이제 단편 영화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으신 분인데 드디어 20년 만에 영화를 장편을 찍게 됐고 그게 황정민 씨가 주연인 거예요. 원래 워낙에 똑똑한 친구다라는 건 이미 익히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예전부터. 처음에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됐던 건 요즘은 워낙에 이 재기발랄한 그 감독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올드한 느낌이면 어떡하나는 걱정을 했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외유내강을 조금 믿긴 했었어요. 외유내강하고 또 부당거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베테랑도 하셨고요. TV 모든 방을 가볍게 너무나 들다. BTV 에어
필감성 감독님이 인터뷰하실 때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하고 배우의 어떤 고유함을 갖고 들어오는 기획이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황정민 선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근데 왜 황정민일까를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대중이 그 스타가 어떤 스타일의 느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강호 씨 같은 배우가 있다고 쳐보시고 뭐 설경구 씨 같은 배우, 김윤석 씨 배우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배우들이 거기에 이 배역을 김윤석이 김윤석을 연기한다, 송강호가 송강호를 연기한다. 근데 납치됐다. 그럴 때 이 실제 우리가 알 것만 같은 그 배우의 느낌과 영화 속 상황사에서 긴장이 어느 한쪽에 쏠릴 것 같아요. 황정민 씨 경우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황정민 씨의 확실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과 이 영화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황정민이 납치됐다? 이게 하이 컨셉트 무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형들은 유행어가 없잖아요. 그 형들은 유행어가 없잖아요. 자부심이 엄청나세요. 아니 농담이고요. 저도 농담이고요. 일단 이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가 한 영화의 절반은 묶여 있어야 되니까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빠른 호흡의 스릴러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카메라가 계속 움직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카메라가 정적으로 픽스트 돼 있는 오늘 같은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카메라가 계속 움직일 때 배우가 연기할 때는 건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있는 상황 모든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살아야 되고 얘는 나를 이제 해서 해야 되고 그런 에너지도 조화로움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오는 아주 아이러니가 보여지면 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그 한 공간이 하나의 연극 무대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아이들하고 같이 도면을 다 보고 그 실제로 테이핑을 바닥에 다 하고 그게 비슷한 것들 왜 연극 연습하듯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다 동선을 짰어요. 짜고 나서 그 신발씬을 한 거를 이제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죠. 우리는 콘텐츠 이렇게 짰는데 그럼 그걸 알려주시면 다시 좀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감정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은 감정이 이만큼이 올라와야 내가 감정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 딱 갔더니 애들이 날아다녀요? 네. 진짜 날아다녀요. 왜냐면 동선대로 움직임이 다 이렇게 있고 그런 출입구랑 다 똑같잖아요. 다 있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그 촬영을 하면서 세트 촬영을 하면서 야, 우리 이거 한 달 전부터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 이 배우들이 어디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 나름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김재범 씨는 이제 뮤지컬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유경수 씨는 또 작년에 이태원 클래스 이런 데서 또 인기를 얻기 시작하시고 또 각각의 뭐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메인 영화에 모였을 때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새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이 작품 할 때부터 나 말고는 전부 모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 생생하게 내가 인질범으로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아, 저 사람 빨리 구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어떤 에너지로 가야 내가 나중에 구해서 살아났을 때 같이 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인. 그래서 오디션 볼 때부터 실제로 이제 만나서 오디션 할 때는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들어오면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편하게 되겠냐고요. 더 떨렸겠네요, 그분들은. 황정민 씨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연기는 다들 다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 이를 어떻게 끌고 가는 그런 걸 중심으로 또 오디션에서 뽑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김재범 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오케피라는 뮤지컬도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대본 딱 처음 읽었을 때 기완 역할로 제 방에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카드를 내밀 때 바로 하면은 싫어하니까 쓱 슬그머니 잘 봐야 되잖아요. 그 눈치를 잘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했는데 이 배우가 나는 좋다. 한번 봐줬으면 한다. 해서 이제 된 거죠. 정말 섬뜩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악당 비호감의 끝판왕.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대학로에서는 완전 프린스예요. 이 영화에서 그 캐스팅에서 나머지 모든 배우를 신인으로 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선택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르 영화인데 그거를 리얼리티 TV에 올려놓은 것이 이 영화의 특색이지 않습니까? 리얼리티 핵심은 황정민 씨가 황정민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배우 예를 들면 뭐 유승범 씨나 혹은 뭐 엄태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악당의 리더다? 그럼 그 사람은 유승범을 연기하거나 엄태구를 연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맥락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TV의 이 장르가 올라가려면 사람들, 관객들이 몰라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선택이 이 영화의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영화가 너무 뚱뚱해져 있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 2000년도 초반과 네. 중반에 네. 한참 그런 소규모 독립 영화서부터 해서 네,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있었죠.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여름에만 꼭 개봉해야 되는 네. 텐트폴 영화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가 저는 너무 속상했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감독님하고도 우리가 얘기한 게 좋은 아이디어와 네. 양질의 에너지를 가져서 작게 해서 좋은 걸 보여드리자.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제작비를 뭐 올려야 된다. No. 제작비 올리는 건 난 반대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공간적인 세팅도 상대적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네. 제작비도 역시 네,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자동차 추격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대로.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이번 그 영화에서 카액션 보고 제가 약간 감탄한 거는 행인들이 피하는 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을 심지어는 이제 보통은 카메라의 트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근거리 촬영을 하면 속일 수 있는데 롱샷으로 멀리서 찍는데 차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오니까 중간에 있는 행인이 피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런 행인들의 모습 같은 게 굉장히 리얼해서 다 이제 무술팀들인데요. 네,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게 아주 아이디어. 아. 황정민 씨랑 같이 연기한다는 건 후배 입장에서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떨리는 상황일 것 같은데 부담이겠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술이죠. 술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이게 다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이 나를 쉽게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때리면 지가 한 대 더 맞을까 봐 못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전서부터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술 먹고 얘기하고 제가 딱 한 얘기가 황정민은 그냥 황정민이야. 더 잘해도 그냥 황정민일 뿐이야. 네. 근데 자기네들은 네.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깜짝 놀랄 테니까 나중에 영화 개봉하고 나면 즐겨. 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월등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있으면 네. 같이 레벨이 이렇게 상승해서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체가 보이는데 네. 이제 이거 끌어올리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제가 선배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당연히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 쉽게 나를 진짜로 목을 졸라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막 감정적으로 힘들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매일 얘기하고 오늘 촬영 어땠니? 다음 우리 내일 촬영할 때 어떻게 하자? 막 하면서 그냥 매일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묶인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으면 자기만의 어떤 그 재능과 특징을 살려서 저 거기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우는 뭘까? 연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영화에서 인질이 이런 이제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속여서 사실은 정보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정보를 얘기해서 자기를 구출해달라라든지. 근데 다른 영화에서는 그 설정이 약간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기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절묘한 건 황정민 씨가 연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자기가 사실은 연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설정이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네, 영화에서 보면 서도철 형사 이름을 기자들한테 형사를 기자로 바꿔서 그 다음에 또 아픈 척 하잖아요. 심장 문제가 있는 척. 소변을 바지에다 이렇게 지르는 장면도 본인의 연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심지어는 저희 아이디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침 막 흘리고 막 눈이 뒤집어 돌아간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인지라도 야 연기하고 이런 거 아니냐. 더군다나 황정민이니까 얼마나 연기 잘하겠어요. 거기서 진짜 똥오줌이라도 지려야 이 새끼 진짠데 이렇게 믿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씬 찍으면서도 너무 웃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싹 스며들어서 위로 싹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만요. 그 호수로 하기가. 그러니까 진짜로 싸? 그랬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고 해서 이게 하나가 얻어 걸린 거예요. 우르르 올라와 보길래 그래서 오케이다 이거 오케이다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라고? 네. 아니 그런 리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이제 그런 또 애환 같은 것도 있는. 네요. 네. 사실 영화가 굉장히 코미디도 많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하드한 영화지 않습니까? 하드한 스릴러인데. 근데 영화에서 이제 유일하게 웃음을 주고 재미도 주면서 인질범 중에 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특히 이제 신세계가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으니까 브라더 흉내를 내면서 들어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내가 네. 납치가 된 상황에서 해달라 그러면 네. 내가 살려면 네. 정말 그거 실제 연기보다 더 잘해서 연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나마 앞에 있는 그 인질범은 약간 삐꾸라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화도 나고 네. 창피하고 하필 이런 데서 내가 왜 해야 되냐며 아니면 어쨌든 안 하면 또 앞에 있는 칼로 나를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엘리베이터 씬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아, 네네. 봤는데 다시 해주시는 장면이 결정적인 여기엔 경멸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상하게 날카로운 부분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가 스타를 대할 때 두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 네네. 일반적으로 보이는 건 스타를 숭배하고 스타를 보면 너무 좋아하고 다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고 하잖아요. 반면에 어떤 일반 관객들 중에 일부 관객들은 마음속에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가 무너졌으면 좋겠고 스타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허술한 구석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네네네. 영화에서 보면 그 샛별하고 그 동훈 커플이 그래요. 네. 더군다나 이 영화의 처음에는 황정민 씨가 굉장히 국민들의 감동을 주었던 그 밥상에 관한 이야기를 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해서 공격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 영화를 보면 배우에 대한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영화 속에서. 오히려 나는 그게 네. 이제 독이 아니라 득이 됐다고 좀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양명성을 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해 나갔을 때 관객들은 절 더 응원하고 네. 더 구해주고 싶고 네. 황정민이 관객 자신이 된 것처럼 네. 저랑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아.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날카롭게 더 막 진짜 송곳으로 찌르는 네네. 듯한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 이 영화에서 에필로그는 일반적인 영화가 끝나는 그런 에필로그하고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 배우의 어떤 연기할 때의 느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네. 아 실제로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솔직한 건데 네. 그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네.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내가 선배라는 어떤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 작품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네. 이 신인 감독이니까 그 감독님이 선장으로서의 어쨌든 오롯이 잘 해줄 수 있게끔 내가 옆에서 딱 보디가드 역할을 잘 해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친 거죠. 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네. 약간 그 감정 나중에는 약간 네. 그냥 실켜 오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아무튼 그래서 찍었죠. 네. 그래서 보면 얼굴들이 그냥 싫어요. 얼굴. 그러니까 보여요. 기완이가 딱 오는데 그냥 싫어. 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웠다라는 생각.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제 심정은. 그때 그 표정은 저도 황정민 씨 영화를 수십 편을 봤는데 못 본 얼굴이에요. 완성이 되고 나서 실제 연기할 때의 촬영장에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네. 나왔던 것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는 이제 기자 시사회 네. 때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감독님하고 했을 때 했던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 보면서 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인질들 형사들의 어떤 연기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네. 전체가 이렇게 조화로움이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행복한데? 라는 느낌을 받은 건 이 인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 산 TV가 아무리 대화면이고 최신형의 초고화질이면 뭐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자유.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 TV, BTV 에어. 집안 어디든 태블릿으로 가볍게 넘나들다.